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관세 전쟁에 대한 여파가 이어지는 오늘 증시는 나쁘지 않았으나 장 막판에는 또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와 또 오늘 좋았던 섹터는 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일단 어제 미국 증시는 쭉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마이너스로 마감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관세 전쟁 우려로 미국 증시도 급락 출발했는데요. 장중에 멕시코의 관세가 1개월 유예되었다 협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낙폭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로 장 마감 이후 캐나다도 유예 결정을 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크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동차주는 회복이 좀 많이 더뎠습니다. 어제 함께 공부했듯 자동차 공급망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포드, 스텔란티스가 하락했고, 그리고 특히 테슬라는 트럼프 정부에 앞장섰던 만큼 보복의 타겟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5%나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자동차가 안 좋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 기릿이 좋아하는 자율주행 관련주도 하락폭이 많이 컸었죠. 한편 이 와중에 제조업 경기는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ISM 제조업 PMI는 지난달 49.2에서 50.9로 올라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만 관세 이슈가 이어진다면 제조업에는 당연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딱 녹음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증시가 스물스물 빠지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러나 봤더니 요 소식이 떴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상품 전체에 10% 추가 관세를 발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미국산 석탄과 LNG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등 또다시 혼란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당연히 빠져서 출발했던 히토류 관련주가 쭉 올라가면서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말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과거 1987년 블랙 먼데이를 정확히 예측했다고 알려진 폴 튜더 존스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 증시를 고평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거만 보자면 트럼프 일기 때 S&P 500이 퍼가 19배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25배로 매우 고평가된 상태 플러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리스크가 생기게 되면은 그 피해는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겠죠. 퍼가 19배 크기는 한 요 정도 될 것 같고 25배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전에 요렇게 공이 작을 때도 트럼프가 이것저것 하면서 증시가 많이 출렁출렁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공이 출렁출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조금만 삐끗해도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러한 논리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어쨌든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30% 이상 폭락을 해도 여전히 고평가다라고 말할 정도로 현재 미국 증시는 비싼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조정은 당연한 겁니다. 이제 항상 이제 모든 차트를 보면은 요런 식으로 출렁출렁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요렇게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올라가는 게 보통일 것 같은데, 왼쪽 차트를 보면은 딱 요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그러면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지, 올해가 바로 그때일지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기릿은 확률이 꽤나 높다고 생각해요. 다음입니다. AI 방산업체 팔런티어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 매출은 36% 증가한 8.2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 7.7억 달러를 웃돌았고, 주당 순이익도 시장 예상치 11센트를 웃도는 1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이던스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매출을 35억 달러를 예상했는데 37.5억 달러를 제시했고, 영업이익도 더 크게 제시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간에서 23% 급등. 한편 이 와중에 팔란티어의 CEO는 딥시크에 대해서 보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딥시크를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도 말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딥시크 생각보다 큰 괴물인가 봅니다.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그 이유가 뭐였죠? 맞습니다. 기껏 AI 폰을 출시했는데 중국에서는 보안 그런 것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를 타개할 방법으로 딥시크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중국에서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국법에 따라 검열을 받아야 되고, 이를 통과하기가 당연히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그동안 중국에서 이제 AI를 사용하기 위해서 바이두나 텐센트 등 중국 대형 기업들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진전이 크게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화제가 되고 있는 딥시크를 탑재한다면은
판매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딥시크를 탑재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떴는데 애플이 딥시크를 탑재하게 될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딥시크 관련 이야기는 또다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애플이 선택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오픈 AI도 선두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주인공이었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어제는 일본이랑 협력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오늘은 샘 올트먼 CEO가 한국에 와서 AI 세일즈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SK그룹 사장단과 만남을 가졌고 카카오의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카카오와 오픈 AI 제휴를 발표를 했죠. 그리고 오후에는 삼성전자 그룹 사장단과 만남을 가지기도 했는데 참고로 일본과 한국에 이어 인도, 독일, 두바이, 프랑스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오픈 AI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선두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픈 AI가 와서 뭐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하고 봤더니 일단은 첫 번째는 당연히 로봇이었습니다. 한국 기업과 로봇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길 원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만남이 약속되어 있던 삼성전자 그리고 그 삼성전자의 로봇 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 출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현재 오픈AI는 로봇팀을 구성하기 시작했고 관련된 특허도 출원하며 관심을 쏟고 있어서 삼성전자와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는 건데요. 거기다가 또 손정희 회장이 한국의 비밀리에 방문한다라는 소식도 등장하며 기대감을 불러왔다고 합니다. 또한 오픈AI는 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의학 분야에도 관심이 많다. 의료용 챗GPT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의료 AI 관련주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관련주는 셀바스 헬스케어, 루닛, 토마토 시스템 등이 있었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좋은 소식도 하나 떴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발목을 잡고 있던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다는 소식. 그러면서 오늘 삼전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재용 회장의 리스크가 잠시 사라지면서 주주 환원 정책, 대형 M&A 등이 등장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어떤 소식이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결국 또 삼성전자 5만 원 라인을 지키는 모습을 나타냈네요. 다음입니다. 자, 내일은 LG CNS가 상장하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9만 원 이상, 그러니까 한 주당 3만 원 정도의 수익을 주기를 저기리슨 바라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상장한 아이지넷과 PI는 조금은 아쉬운 성적을 들고 찾아왔죠. 둘 다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아이지넷은 보험 플랫폼 보닥 운영사고요. PI는 AI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둘 다 회사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지만 증거금이 부족한 모습이 나타났고 결국은 하락하는 모습. 참고로 아이지넷은 환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냥 매도하지 마시고요. 환매 청구권을 사용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2차전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신저가를 쓰는 기업도 등장하고 있죠. 왼쪽에 보이는 포스코 퓨처엠 아주 하락폭이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사실상 증권가의 매도 리포트도 등장했는데요. 일단 포스코홀딩스 이야기를 해보자면 메리츠 증권에서 업황 기선 모멘텀이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져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락하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않는 아까 봤던 삼성전자 뭐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포스코프처의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은 1분기도 적자라며 목표가를 26만 7천 원에서 14만 7천 원으로 대폭 하향을 했고요. 의견도 매수해서 중립으로 이제야 낮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 전반적으로 부진이 길어지는 현 시점에서는 당장의 주가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소식. 다음입니다. 제가 완성차 기업을 좀 피하는 이유죠. 올해 1월 완성차 판매량이 4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대, 기아, GM, 르노, KGM 이렇게 5개사의 판매량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 와중에 유일하게 르노만 콜레오스 등의 신차 효과로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줄어든 양이 어떤가? 2025년 1월 국내외 판매량은 1년 전이랑 비교해서 3.9% 하락했고요. 더 심각한 건 내수입니다. 내수. 무려 11%나 감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설 연휴에 따른 영업일수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하락폭이 크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경기 침체라고도 볼 수 있는 지금 과연 차량이 잘 팔릴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차를 살 계획이라면은 그런데 급하지는 않다면은 조금 더 금리를 내리는 것 플러스 그리고 프로모션이 커지는 걸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올 연말쯤에는 할인 많이 하겠죠. 다음입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하면서 패션업계와 백화점 등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자주 봤었는데요. 하지만 이 와중에 웃음을 짓고 있다는 패션업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에슬레죠.
상장사인 잭스믹스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이죠. 작년에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고 하고 영업이익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참고로 목표가는 1만 원이 평균이라고 하고 지금 퍼는 6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안다르도 좋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싱가포르, 일본, 호주 등에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등장. 그리고 참고로 잭스믹스도 이미 중국에 매장을 10개나 보유하고 있고 연내 50개까지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떨어지는 칼날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좀 오른쪽으로 기어가면서 삼성전자 차트, 제가 항상 말하는 그 박스 아니겠습니까? 그 박스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저점 매수를 하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코인러분들이 지금 가장 싫어하는 사람 1위 바로 빌 게이츠겠죠. 주말에 비트코인은 10년 안에 영원이 된다 이렇게 강하게도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반면 양자 컴퓨터에는 희망을 주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3년에서 5년이면 상용화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양자컴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얼마 전 젠슨 황은 최소 10년에서 20년이 걸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완전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 빌 게이츠는 시계를 조금 짧게 잡은 모습.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각자 생각하는 상용화의 단계가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양자컴 관련주가 매우 뜨거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입니다. 재미있는 소식이 떴습니다. 관세를 때리면 화장품은 오히려 안 좋을 줄 알았죠. 그런데 수혜주라는 보고서가 등장했어요. 교보증권은 미국 내 화장품 중에 미국산이 겨우 몇 프로인지 아냐? 바로 7%밖에 안 된다. 그 말인즉슨 93%는 어차피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나타내는 나라의 화장품이 오히려 경쟁력이 생긴다. 이러한 논리를 보여줬습니다. 자, 듣고 나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일부 화장품 관련주는 상승을 해줬는데요. 다만 뜨겁지는 않았으나 화장품주 최근 들어 많이 조정을 받았고 이제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겉토양을 터뜨려 줬습니다. 추가 상승이 나타날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매우 안 좋은 소식입니다. ISA와 연금저축펀드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걸로 미국 월배당 ETF 이런 것들을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절세계좌로 해외 주식, 펀드, 커버드콜 ETF 등에 투자하면은 세제 혜택이 축소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절세계좌로 미국 상장 ETF에 투자하고 분배금을 받게 되면은 이때까지는 그냥 온전히 다 받고 그 다음에 과세가 이연되어서 계좌 만기 후 9.9%의 세금을 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배당 소득세 15% 그냥 원천 징수한다고 하고요. 남은 금액이 계좌로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세 시점도 과세 혜택도 축소가 됐다는 소식. 자, 그리고 그 이유는 해외 투자 펀드의 과세 방법이 개편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많이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갤럭시 S25 사전 판매 130만 대 신기록.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S25의 국내 사전 판매량이 130만 대로 최다 판매량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S24가 121만 대로 최다 판매였는데 이를 갱신을 했다고 하죠. 매번 갱신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주목되는 점은 최고급 모델인 울트라의 판매가 절반을 넘겼다는 거. 충분히 그 돈 써서 살만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흥행할 수 있었던 것은 AI 기능은 더 좋아졌는데 가격 인상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저렴하다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